낭만사롱이 오늘은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소연 씨.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피아노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어요. 검은 물건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곳은 세계 최고의 명품 피아노 브랜드 스타인웨이의 한국인 최초 마이스터가 운영하는 공방입니다. 예. 우리 때는 사실 피아노가 이거보다 훨씬 작았고 예. 또 가볍고 옥타브도 건반이 5옥타브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1890년대에 들어와서 88개의 건반이 개발되고 이렇게 크고 무거운 모양의 피아노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조금 무서워요. 검은 괴물같이 예.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예. 확실히 뭐 우리 때 악기는 아니에요. 그죠? 예. 이 신기한 악기를 다루는 기술자를 저희가 모셔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인웨이에서 마이스터를 하고 한국에서 마이스터 클랑이라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세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품 피아노 브랜드 스타인웨이잖아요? 네. 저 스타인웨이가 맨 처음에 영화배우 이름인 줄 알았어요. 왜 스타인웨이가 명품이에요? 스타인웨이가 지금 현재 피아노의 거의 모든 표준을 세운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리에 어떤 발생하는 에너지를 키우는 메커니즘, 그리고 소리의 색깔, 소리의 질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물리적으로, 조금 더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표준을 만든, 그래서 지금 현재 클래식 피아노의 대표 주자가 되어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뭐 짱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짱 먹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세계 최고. 예, 네. 근데 소연 씨, 피아니스트로서 조율이 잘 된 피아노와 그렇지 않은 피아노를 다룰 때는 확실히 달라요? 네, 간단히 말해서 조율이라는 거는 음정을 맞추는 건데 이제 그거야 뭐 맞고 틀리다 그런 게 있지만 피아니스트로서는 그건 기본이고 예. 이제 음색까지 저희가 원하는 그런 음색을 끌어내 줄 수 있는 피아노를 원하는데 이제 마이스터님 같은 분이 계셔야 이제 그것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피아노 조율은 정말 최상의 연주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피아노 내부를 보면 왜 조율이 중요한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보면 되겠네요. 예. 자,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와, 완전 피아노의 속을 그냥 다 보여주네요 오늘. 명품의 속까지 공개합니다. 예. 피아노가 무게가 여기는 무겁고 여기는 가벼운데 예. 크기 차이가 확실히 다르죠. 네. 그런데 느끼기에는 금발 무게감이 고르다라고 느끼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무게가 아니라 무거운데 가볍게 느껴지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소리가 집중돼 있는데 뭔가 또 확산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 해머라는 데서 또 나오거든요. 모양이 집중돼 있으면 훨씬 탁 한 곳에 에너지가 집중되면 더 집중된 소리는 나오겠는데 그러면 좁고 짧고 날카롭게 나거든요. 걔들을 조금 더 넓고 깊고 따뜻하게 내기 위해서는 얘들을 바늘로 좀 찔러서 이 딱딱한 애들을 조금 탄력을 만들어주면 소리가 살짝 넓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피아노 소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건반 위에 숫자가 또 있어요. 쭉 이렇게. 네, 88개. 88개. 까만 것까지 합쳐서 88개구나. 그렇죠. 예.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이 나무는 기본적으로 피아노 건반에 많은 부분 들어가는 것들은 그 스프루스 재질의 나무가 까몬비 나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이스푸케라고 너도밤나무 같은 재질들도 많이 만들고. 너도밤나무. 네, 다 독일산인가요, 얘들은? 네, 다 독일산으로 만듭니다. 와. 아니 전공하신 분들도 이렇게 내부를 속사정을 자주 볼 기회가 있나요? 뭐 자주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저희는 처음이에요. 예. 대부분 처음일 거예요. 예, 저같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피아노 내부를 스타인웨이로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자랑이 돼요. 너무 잘 봤습니다. 선생님 운동 좀 하십니까? 그냥 열심히 팔이- 조금. 팔이 있다 싶어. 팔이 허벅지만 해요. 예, 딱 보면 경상도 아이가. 예. 근데 피아노를 조율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너무 섬세하단 말이에요. 반전 매력이 또 있어요. 마이스터는 독일에서 인정받는 피아노 제작자의 최고의 자격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마이스터가 단 4명뿐일 만큼 정말 귀하고 또 어려운 길인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 마이스터의 길을 걷게 되신 건가요? 처음에 저는 전자공학을 원래 전공했고 거기서 음향공학을 살짝 배우면서 와, 이거 음악도 결국 숫자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구나. 이거 뭐 하면 아쿠스틱 악기에서 하면 재밌겠는데? 라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했는데
사실 이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몰라서 시작했고 저는 지방 사람이거든요. 예. 알아요. 누가 말투만 봐도 들어도. 지방입니다. 네. 그죠? 형님. 저는 100% 서울 말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형님. 왜냐하면 제가 듣는 게 그래 이게 환경인 것 같아요. 제가 듣는 거는 다 서울 말이거든요. 예. 제가 쓰는 것만 사투리예요. 제가 환경이 그랬던 거예요. 네. 제가 있던 환경이 나한테 무언가를 특별한 기회를 주고 있었나? 안 주고 있었나를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 번은 그냥 서울에 올라와서 길을 잘못 들어서 차를 유턴했는데 서울대 정문을 본 거예요. 예. 봤는데 저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친구는 아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요. 나는 저기 오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해봤다는 게 너무 한심해서. 나는 어딘가에 가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봤어요. 내 환경을 한번 바꿔보자. 내가 있는 삶의 세계를 바꾸자. 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찾던 중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고 내가 생각했던 음향공학을 아쿠스틱으로 옮길 수 있는 악기 제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무언가 갈구할 만한 데를 선택하던 와중에 니콜라우스 매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인터넷 정말. 검색하다가요? 그죠? 중요한 분을 만난 거잖아요. 귀인. 그죠? 그냥 거기에 있는 업체의 전화번호 중에 그냥 메일 주소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게 다 그냥 메일을 쓴 거예요. 예. 나 한번 놀러 갈까? 놀러 이 오는 거야? 우연이 완전히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눌러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왜 집에 안 가? 막 이래. 그죠? 마이스터라는 게 일단 뭐예요? 마이스터. 그냥 마이스터 뭐 짱 이런 거 뜻하는 거 아니에요? 독일에서 일단 직업 교육에서 우리 빨래 박사, 이 박사 이런 것처럼 이사 박사. 그죠? 이사 박사 이런 것처럼 그 직업에서 최고의 분야에 오른 사람한테 그 일정 자격 시험을 거쳐서 부여하는 공식적인 직함이죠. 근데 보니까 독일에서 마이스터가 되려면 예전에 저희 만화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도제식 교육을 많이 했잖아요. 네. 독일에서도 그렇게 마이스터가 되려면 도제식 교육을 해야 된다면서요? 네네, 도지식 교육을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예. 학교를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나를 지도해줄 마이스터랑 먼저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이스터가 나를 고용하는 고용 계약서를 써줘야 돼요. 학교 입학하는데요? 네. 예. 내가 거기서 밑에서 실무 일을 한다. 그리고 이 마이스터한테 실무적인 교육을 도제교육을 받는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그 소리를 노동부에 있는 거예요. 그럼 노동부에서 그러면 이 친구한테 우리는 학교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실무적인 일 반, 학교 반 이렇게 해서 듀얼 시스템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진행이 돼요. 교육이요. 네, 신기한 사실은 피아노 조율 수업은 정말 딱 단 1시간밖에 없었어요.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숫자로 보는 수학이고 음악은 음표로 보는 수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들을 수학적으로 그것도 나누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실무적인 것도 아니고. 예. 지나고 보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마주쳤을 때 수학적으로 안 그러면 물리적으로 어떤 화학적으로 음향학적으로 다시 찾아내서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도제 교육을 마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또 다시 그게 끝나야지 마이스터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4년의 이제 기간 동안 일하고 학교를 다니고 이걸 병행하다가 졸업 시험을 치고 자격 합격 시험을 딱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 차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1년 차 이제 첫 출발. 의사 같은 느낌이네. 항상 원인과 결과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해결하지 마라. 속의 원인을 찾아라. 그걸 4년 동안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게 딱 끝나고 1년 차가 되면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되게 겸손해집니다. 나 1년 차구나. 이제 나는 찾을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마이스터 과정이 또 2년이 있습니다. 예. 이때 되면 이제 설계가 추가가 되거든요. 좀 더 구조적으로 구체적으로. 피아노를 더 수학적으로 잘게 자르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이스터가 딱 되잖아요. 와, 보통 한 8년에 10년 걸리거든요. 마이스터가 가려면. 이제 마이스터 딱 이제 10년 차 마이스터 딱 되고 나면 이야, 나 마이스터가 됐어. 하는데 딱 현장 가보면 마이스터 1년 차인 거예요. 현장 또 나가면 막상 또 꼬맹이 1년 차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 마이스터가 된다는 건 내가 최고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출발하는 내가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1년 차의 기술자가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마스터가 되시고 나서 이제 그 마이스터로서 가장 뿌듯하거나 또 잊지 못할 그런 감동의 장면이 있다면 연주자가 연주하는 걸 보면
연주자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건반을 누르고 어떻게 연주를 하는가가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기대 효과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크게 빠르게 쳤을 때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탄을 줘야겠고 와 이게 감탄이고 좀 더 작게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조용하게 쳤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와 하는 감동의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표현이 이렇게 좋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의 기대처럼 그 효과가 나왔을 때 예. 그 효과가 연주자에게도 그 기대한 것만큼 효과가 나왔을 때 그때는 정말 가장 행복한 정말 거죠. 행복하죠. 네, 정말. 저는 오늘 이 연주가 성공했다 라고 생각할 때 언제냐면 연주자가 정말 느린 걸 더 느리게 연주할 때 더 작은 걸 더 작게 연주할 때 더 아득한 소리를 더 멀리 보낼 때 그러면서 자기 소리에 자기가 심취해서 고개가 하늘로 들릴 때 그렇죠. 그 포인트가 있죠. 딱. 이때 되면요 소름이 끼치고 와 성공했다. 금방금방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지 않고 더 오래 머무르고 싶으니까. 멋있네요. 그러니까 마이스터와 피아노와 연주자가 이렇게 삼박자가 딱 맞았을 때 느끼는 소름이라는 건 그게 또 청중까지도 느낄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죠? 청중과 이제 무대까지 함께 이제 모든 게 갖춰졌을 때 사실 클래식은 가장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피아노라는 악기가 원래는 피아노 포르테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있던 1780년대 이제 챈발로는 강약을 조절할 수 없는 악기였거든요. 그런데 피아노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 크고 작은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악기를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포르테가 된 거고 이제 오늘날 줄임말로 피아노로 그냥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피아노에서는 진짜 피아노가 어려워요. 포르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피아노는 피아노가 안 도와주면 사실상 거의 하기 힘들어요. 서울대 정문 본 것처럼 독일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구나 그렇게 느낀 경우가 있으세요? 그때 이제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제 연주가 있을 때였어요. 헬무트 도이치가 연주할 때였는데 헬무트 도이치가 누구예요? 그 가곡 반주로 특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가곡반 피아니스트. 독일 가곡 반주로 이제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분은 약간 둥글고 따뜻한 소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리허설 마치고 연주 들어가기 한 1시간 전쯤 나 이거 좀 더 둥글고 따뜻한 소리로 만들어주면 좋겠어. 둥글고 따뜻한 소리. 예. 그때 그 악기가 스타인웨이 본사에서 지원 나온 악기예요. 예. 이제 스타인웨이 아티스트들이 요청하면 스타인웨이에서 악기를 보내주고 하거든요. 그날이 하필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예. 연주가. 결정권자들은 다 퇴근하고 없는 시간이에요. 저 혼자만 그 자리에 있는데 스타인웨이 본사 악기인데 그걸 제가 물리적으로 소리 캐릭터를 바꿀 수 있진 않아요. 그 당시에는. 조율사로 가셨어도 그죠? 제가 그 당시에 뭐라냐면 저거 안 됩니다. 담당자 연락도 안 되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헬무트 도이치 그거 안 돼요? 갔어요. 한 5분쯤 지났나? 극장장 손을 잡고 왔어. 초등학생 뭐 선생님 데리고 오듯이 극장장 손을 데리고 와서 왜 이거 안 되냐? 오늘 연주 서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요청대로 해달라. 요청한 대로 정리를 하고 연주는 무사히 끝났는데 월요일 날 출근을 해서 난리 났습니다. 들어와서 제 보스가 그 말을 했어요. 세호야, 네가 오늘 여기서 나한테 징계를 받는 이유는 네가 기술적으로 잘못해서가 아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보험의 역할을 했어야 됐다. 무대 위에서 연주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고 오로지 피아노를 서포트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너는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심리적으로 그 긴장감들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더 끌어줄 수 있는 스포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직업인데 너는 거기서 나인자겐 안 된다고 단호히 잡아 끊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너는 아무 도움을 주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해버린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 생각이 180도 바뀝니다. 나는 보험이다. 연주자의 그 마음이나 기분까지 다 이렇게 조율해주는 분이네요, 마이스터가. 그 당시 한국인 최초의 동양인, 그것도 잘 모르는 한국의 마이스터야. 어떻게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왜 독일인 같이 생겼나? 아니잖아, 그것도. 그건 아닌데 약간 남미? 그래, 진짜. 남미 느낌. 그래서 그 친구들에서 나 그 보통 뭐 페루, 뭐 칠레, 뭐 이런데 원주민하고 약간 막 이런 느낌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긴 게 좀 우락부락 생기고 그래서 회사 동료들도 제보고 이제 곰이라고 했거든요. 베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스터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긴 했어요. 콘서트를 가고 그다음에 페스티벌, 음악 페스티벌 하는데 파견을 나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스타일리스트 마이스터가 와서 오늘 무대를 준비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디서 노랗고 생각보다는 어려 보이고 웃다가 말은 빵 같은 애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악원에 뭐 가야금 때문에 뭐 문제가 생겼는데 아 가야금 명장입니다 하고 외국 사람이 금발이 나타났어. 외국 사람이 와서 뭐 이거 한다면 이게 정서상 사실 신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처음에 조금 많이 부딪혔고 결국은 실력으로 다 뭐 커버하셨을 것 같고요. 이제 네. 콘서트 조율뿐만 아니라 피아노를 복원하고 또 악기를 제작하는 그런 다양한 분야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집중하고 계신 분야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지금은 메인터넌스 작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메인터넌스라고 하면 보통 기계적인 용어로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뭔가 손으로 만들다기보다 기술로 만드는 시대거든요. 더 큰 소리를 사람 손으로 만드는 건 진짜 선생님들이 사시던 1780년대.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서 더 큰 소리는 기술로, 피아노의 메커니즘의 발전으로. 피아노 제작자를 독일에서 뭘로 말하냐면 할브 쿤스틀러라고 하거든요. 절반의 예술가이자 절반의 테크니션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절반의 기술자의 영역에서는 무거운데 경쾌함을 느끼게 해라. 그래서 빠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빠른데 확실히 안정적인 컨트롤이 가능하게 해라. 그래서 연주자가 무거운 걸 가볍게 표현할 수 있고 빠른 걸 되게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드는 게 절반의 기술자 역할이고 절반의 예술가의 영역은 연주자가 생각하는 분명히 포커싱이 돼 있는데 이게 확산이 돼서 멀리 가야 돼요. 그리고 깊은데 반응이 선명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능력. 그래서 네. 오늘은 제가 바로 이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피아노로 한 곡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연주자가 고개를 들 때 행복하다 하셨는데 드나요? 오늘 아주 많이 들 것 드시나요? 같습니다. 네, 내려오질 않을 것 같습니다, 고개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곡가이기도 하고 또 영화 피아니스트에 나왔던 쇼팽의 녹턴 C샵 단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려오지가 않고 내려오지가 않아. 그래서 정말 황홀합니다. 야, 매번 뭐 선생님 황홀하시죠? 너무 좋습니다. 저도 고개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 말씀을 계속 듣고 이번에 연주 소리 들으니까 제 소리가 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직접 쳐보니까 그게 느껴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음색과 그런 타이밍에 정말 악기가 딱 반응을 해주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스타인웨이의 한국인 최초의 마이스터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세호라는 사람은 그 마이스터 이세호 말고 인간 이세호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아노 제작자로서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한 사람. 정말 그런 피아노 말고는 아무 취미도 진짜 없으신 건지. 있겠죠. 있습니다. 주말에 정말요? 주말에 공방 나와서 피아노 보는 게 취미입니다. 그냥 딱 느낌이 주말에 뭐 모터사이클 타기가 바바바 우다다다다다 이러고 있잖아요. 우다다다. 네. 그 타실 것 같은데. 생각은 진짜 골백 번도 됐거든요. 네. 저도 한 10년 정도 제 주위의 사람들한테 야, 나 취미 뭐 하나 가지고 싶다. 네. 취미를 오래 가진 게 목표다라고 말할 정도인데 생각을 분리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 사회에 무언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한테는 이제 피아노거든요. 회사에 이제 퇴직할 때 회사 동료들이 저한테 해줬던 말 중에 저한테는 너무 멸류관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세호너는 피아노 제작자로 일한 게 아니야. 에? 너는 피아노 제작자로 삶을 살았어. 우와. 라고 말해줬거든요. 그럼 지금의 이세훈 선생님이 있기까지 선생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멘토나 은인이 있다면 또 어떤 분이 떠오르실까요? 3월 달에 한번 너무 감동이 돼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날 제가 일을 하고 나오다가 너무 일하는데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와 이렇게 된다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고 감사한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나를 독일 갈 수 있게끔 서포트 해주시고 같이 서울 올라와서 대사관 가서 재정보증인 사인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기쁨으로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니콜라우스 메츠 아무 말도 못하는 놈이 매일 들락날락해. 뭔가 지 영역을 하나씩 넓혀가. 그러면서 오라가라 소리 안 하는데 1년 정도 내 혼자 출퇴근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웃긴 거 한 번 정이 들고 나니까 내 취지는 못했던 거야. 그래서 또 정이 많아요. 그래서 정이 있었던 니콜라우스 메츠가 내한테는 좀 너무 감사한 언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뭐 학생들을 위해서 그 나눔을 교육의 나눔 네. 뭐 이거 하실 것 같은데 보니까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공연예술가 협회라는 협회를 하나 같이 만들고 거기 이제 이성철 선생님이라고 협성대 교수님인데 큰 역할을 하셔서 같이 만들었죠. 장학 활동으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제 학생들을 6명씩 초대를 해서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그 유수의 교수님들에게 이제 마스터 클래스를 받을 수 있는 장학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에요? 무슨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학생들한테 그럼? 이건 그냥 전액 장학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내 영상이랑 나의 어떤 소개를 보내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는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학 프로그램이 나한테 하나의 좋은 이정표 같은 짧은 이정표처럼 나를 하나하나 더 성장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 싶어요. 서울대 정문이군요. 그죠? 저한테는. 그렇게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또 말씀을 또 왜 이렇게 또 잘하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빠져들었습니다. 피아노가 이렇게 멋진 예술 작품이구나, 예술적인 기계구나라는 것도 알았고. 마지막으로 저희 낭만 살롱의 고정 질문이 있는데요. 왠지 답을 알 것도 같지만 이세훈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낭만이란? 아니, 낭만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면 저한테는 항상 그 아련함이거든요. 아련함. 내가 무언가에 지금 현재 기쁘고 즐겁고가 아니라 그 어디 순간인가 그 어떤 아련한 기억들, 정확한 위치와 장소, 사람은 생각나지 않지만 뭔가 기억 속에서 끌어와서 그 아련한 그리고 살짝 그 아리는 마음과 같이 있는 바로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 한번 동시에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피아노. 진짜 짠 거 아닌데 네. 완전 아니었어? 저한테는 낭만이 아까 말했잖아요. 세오 아르바이트 리트 알스 클라베바와 존단
세호 랩 랩. 알스클라베바와 저한테는 낭만이 아니고 삶이다. 아, 이게 또 다르네요. 아. 낭만 사람은 이렇게 웃으면서 여기서 문을 닫아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양한 문의 예술계 인사를 모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만나요. 선생님 제 피아노 조율 좀 해주세요. 네.